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1월 18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실스크 주요 소식하고 양자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소식으로는 프랑스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터를 지향하는 쿼블리 지분 인수를 위해서 실스크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쿼블리와 협상 관련한 기술적인 의미는 올해 첫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긴 했지만 최근 기사에서 협상의 주요 조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소식을 다시 한번 리뷰하려고 합니다. 우선 쿼블리와의 MOU를 보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초기 소수 지분을 투자한 후에 최종적으로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하는 조건의 협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고요. 향후 실사를 거쳐서 규제 승인까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스크는 쿼블리에 총 2억 달러 규모의 단계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쿼블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이용한 실리콘 기반 양자 프로세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 인수를 하게 된다면 실스크의 양자 보안 기술과 쿼블리의 양자 프로세서 기술이 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것은 실스크의 양자 보안 기술이 내장된 양자 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실스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1차적으로는 양자 보안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해자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양자 보안 기술이 내장된 양자칩 설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러한 전략이 성공만 하게 된다면 양자 프로세서와 양자 보안 관련 모든 인프라 연결이 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양자 보안 분야에서 강력한 해자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이고 스토리일 뿐이지 이것이 당장 몇 년 안에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쿼블리의 양자 프로세서 기술, 실스크의 양자 보안 기술과 양자 인프라, 인텔과 같은 파운드리 기업의 공정 기술이 양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만 방향성과 전략이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기업이 따라오기 힘든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쿼블리는 2027년까지 100개의 물리적 큐비트 실리콘 칩 생산을 목표로 하는 큐백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유럽의 IDM 기업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제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텔이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같은 기업의 공정 기술의 진보 없이는 구현이 되기가 힘든 기술이기 때문에 방향성과 전략은 좋지만 많은 시간과 리스크도 동시에 동반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실스크 2025년 잠정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스크의 2025년 잠정 실적을 보면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볼 수 있고요. 안정적인 현금 자산을 바탕으로 차세대 양자 보안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25년 주요 재무 성적에 대한 잠정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1,8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4분기에만 매출이 800만 달러였다는 점입니다. 1분기와 2분기의 매출이 좋지 못했지만 3분기를 지나면서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요. 기존 제품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신규 인수한 IC 알프스 매출이 반영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말 기준으로 4억 2,500만 달러의 풍부한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R&D와 인수 합병,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2026년 전망과 향후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이드도 같이 보시면요. 2026년 매출은 전년 대비 50에서 10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2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수주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양자 보안 회사 중에서는 2020년도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스크는 단순한 칩 제조를 넘어선 양자 보안 생태계 전체를 수직 계열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죠. 작년에 IC 알프스 인수라든가 콜리브리 TD와의 협력, 와이즈색과 실코인에 대한 투자, 헤데라와의 협력, 미국과 유럽을 잇는 양자망 구축 사업, 메이드 인 USA 전략, 싱가포르와 한국에서의 신규 사업 추진, 이번 쿼블리 인수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인텔의 양자 관련 소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텔이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협력을 통해서 12개의 양자점으로 구성된 양자 장치를 성공적으로 배포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양자정보과학연구센터인 큐넥스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전자를 아주 작은 공간에 가두어서 에너지 레벨을 불연속적이고 조절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빌딩 블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실리콘 기반 제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기존 라인의 양자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실스크와 커블리의 협력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스크와 커블리가 양자칩을 설계를 하고 설계 단계에서 양자 보안 기술과 인프라를 내장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은 없기 때문에 바로 인텔과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같은 파운드리 회사의 공정 기술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텔의 소식은 실스크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텔의 공정 방식의 경우에는 향후 양자 컴퓨터의 확장성이라는 면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전도 방식과 이온 트랙 방식 외에 대량 생산 관점에서는 더 가능성이 큰 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협력에서 인텔은 주로 공정과 제조 역량을 제공하면서 실리콘 기반 양자 프로세서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하고요. 아르곤 국립연구소는 재료 분석과 큐비트 특성 파악, 큐비트 간의 상호작용과 물리적 거동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단일 연구소나 기업이 하기 힘든 복잡한 시스템 구축을 산학연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용적인 양자 프로세서 개발에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으로는 미국의 국가양자 재승인법 소식인데요. 2018년에 제정된 기존 법안의 효력이 2023년 9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연방과학기관에 양자 R&D 자금을 다시 승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맞서서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매년 2,500만 달러를 배정해서 나사의 양자 R&D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매년 8,500만 달러를 배정해서 3개의 새로운 양자 센터도 설립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을 통해서 양자 공급망 강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고도 하고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주도해서 동맹국과의 국제 양자 협력 전략을 수립한다고도 하는데요. 이외에 민관 협력을 통해서 양자 어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상금 도전 프로그램도 도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컨티넘을 비롯한 주요 양자 기업들은 지정학적 경쟁국들이 투자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미국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면서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의 분위기를 감안을 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소식은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소식이었지만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 다소 있긴 한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양자칩 시장에 대한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한 기관에서 발표한 전망을 보면요. 2023년에 약 1억 6,870만 달러였던 시장의 규모가 2031년에는 약 49억 6,0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내용 기준으로만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52.6%라는 상당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큐비트 설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오류 수정 알고리즘, 양자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발전으로 인해서 양자칩의 확장성과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자칩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고도화된 보안과 복잡한 금융 모델링이 발전을 하고 분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소재와 신약 개발,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학습 속도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하드웨어에 상용화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 플랫폼도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느끼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양자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